처음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인다. 조금 더 배려하는 것뿐이다. 조금 더 이해하는 것뿐이다. 조금 더 참는 것뿐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는 점점 기울어진다. 나는 맞추고, 나는 이해하고, 나는 기다린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존중이 아니라 당연함이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사람을 잘못 만난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내가 부족한 걸까? 아니다. 늘 이용당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패턴이 있다. 오늘은 그 특징 3가지를 말한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관계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첫 번째 특징, 거절을 죄책감으로 느낀다. 부탁을 받으면 먼저 감정이 올라온다. 불편함이다. 거절하면 상대가 서운해할 것 같다. 냉정해 보일 것 같다. 관계가 틀어질까 걱정된다. 그래서 또 말한다. 괜찮아. 퇴근 직전 이미 몸은 지쳐 있다. 그런데 일이 하나 더 넘어온다. 주말인데 잠깐 시간 내달라는 연락이 온다. 마음속에서는 싫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입 밖으로는 또 다른 말이 나온다. 이 순간 관계의 균형은 조금 더 기울어진다. 니체는 인간은 힘의 균형 속에서 관계를 맺는다고 말했다. 균형이 깨진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한쪽을 소모시킨다. 처음의 배려는 나중에 의무가 된다. 한 번 들어주면 고맙다. 2번은 기대가 된다. 3번이면 당연해진다. 그래도 거절하면 너무 이기적이지 않을까? 이 질문 자체가 이미 문제다. 건강한 관계는 한 번의 거절로 무너지지 않는다. 오히려 거절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위험하다. 거절은 차가움이 아니다. 경계를 세우는 행동이다. 경계는 관계를 끊는 선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선이다. 짧게 말해라. 이번엔 어렵다. 그 이상 설명하지 마라. 길게 말할수록 당신 스스로를 설득하게 된다. 경계 없는 친절은 결국 자신을 소모시킨다. 2번째 특징,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책임처럼 느낀다. 상대의 표정이 어두우면 불안해진다.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는지 떠올린다. 메시지 답장이 늦으면 괜히 초조해진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괜히 먼저 사과한다. 이건 배려가 아니다. 불안이다.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할 때 인간은 고통받는다고. 상대의 기분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 사람이 피곤한지, 스트레스가 있는지, 다른 일로 예민한지 당신은 모른다. 그런데도 우리는 모든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다. 이 태도는 위험하다. 왜냐하면 상대는 점점 감정을 당신에게 넘기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처음엔 미안해한다. 하지만 반복되면 익숙해진다. 결국 당신은 관계의 감정 관리자 역할을 맡게 된다. 공감은 필요하다. 하지만 책임까지 떠안는 순간 존중은 사라진다. 잠시 멈춰라. 상대가 불편해 보일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속으로 말해라. 저 사람의 감정은 저 사람의 몫이다. 이 문장은 당신을 차갑게 만드는 말이 아니다. 당신을 지켜주는 말이다. 3번째 특징, 기대를 놓지 못한다. 이번엔 다를 거야.
이번엔 정말 미안해하는 것 같아. 이 기대가 관계를 붙잡는다. 약속은 또 어겨진다. 사과는 한다. 그리고 또 반복된다. 우리는 왜 계속 기회를 줄까? 관계를 잃는 게 두렵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들인 시간이 아깝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기 때문이다. 그래서 또 한 번 믿는다. 하지만 반복되는 행동은 우연이 아니다. 그 사람의 선택이고 성향이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은 욕망에서 온다고 말했다. 관계에서의 욕망은 상대가 변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우리는 행동이 아니라 말을 붙잡는다. 말은 따뜻하고 행동은 냉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아야 할 것은 행동이다. 한 번은 실수다. 두 번은 우연일 수 있다. 세 번 반복되면 패턴이다. 패턴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필요하다. 기대 대신 기준. 이 행동이 반복되면 거리를 둔다. 이렇게 스스로 정해라. 기대는 상대에게 맡기는 것이고, 기준은 내가 세우는 것이다. 기준이 생기면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아도 된다. 그 순간 관계는 명확해진다. 기준은 차가움이 아니다.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이다. 처음에는 불편하다. 거절하는 순간 괜히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다. 상대의 감정을 바로 달래주지 않으면 관계가 멀어질까 걱정된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어쩌면 정말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다시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어진다. 참고 맞추고 이해해주는 쪽으로. 하지만 한 번만 버텨보라. 거절을 했을 때 상대가 당신을 존중한다면 그 관계는 더 단단해진다. 반대로 거절 하나의 태도가 달라진다면 그건 원래부터 균형이 맞지 않았던 관계다. 감정을 떠안지 않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마음이 가벼워진다. 상대의 기분이 오르내려도 내 하루까지 흔들리지 않는다. 기대를 줄이고 기준을 세우면 관계는 단순해진다. 더 이상 해석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선을 넘으면 거리 두고 존중이 없으면 멈춘다. 이 단순함이 당신을 단단하게 만든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는다. 그동안 관계를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상처받을 용기를 피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걸. 기준을 세우는 일은 상대를 밀어내는 일이 아니다. 자신을 안쪽으로 세우는 일이다. 늘 이용당하는 사람은 약해서가 아니다. 거절을 미루고 감정을 떠안고 기대를 붙잡는 태도가 관계를 기울게 만들었을 뿐이다. 관계는 배려로 시작된다. 하지만 존중이 없으면 오래가지 못한다. 존중은 상대가 먼저 해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먼저 나에게 보여주는 태도다. 오늘 말한 세 가지 중 당신에게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인가? 1번 거절, 2번 감정 책임, 3번 기대. 댓글에 숫자 하나를 남겨라. 스스로를 인정하는 순간 패턴은 끊기기 시작한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마라. 기준을 세워라. 그 기준이 당신을 더 이상 쉽게 이용당하지 않게 만든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관계는 선택이 된다.